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8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26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1명, 국내 발생이 7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300명이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현행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심리 BSI는 석 달 연속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23%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보건당국자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유럽 여행객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대상을 늘리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은 오히려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슬람의 성지 순례도 멈춰세웠습니다. 이슬람의 성스러운 의식인 하지를 맞아 해마다 250만 명 이상이 메카에 모이지만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1,000명만 추첨을 통해 순례가 허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8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22일 17명 이후 확진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269명, 사망자는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은 11명으로 이 가운데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된 사례가 8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7명으로 서울 3명, 경기 4명 등 수도권에서만 나왔습니다. 완치 환자는 63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132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해서 달러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00%에서 0.25% 사이로 내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ve said, very likely more will be needed from all of us, and I see Congress negotiating now over a new package, and I think that's a good thing.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등 6개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이고 덴마크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전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안전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지난 5월 4일 신설됐습니다.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대출 대상은 국내 은행 16곳과 매은지점 23곳, 한은증권 단순 매매 대상 기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대상 기관 등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과 한국증권금융 보험회사 6곳 등입니다. 총 한도는 10조 원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수협상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될 거란 부정적 기류가 거세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면세점, 호텔 사업과 연계하겠다던 계획은 몇 달 뒤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급기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6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기 때문에 기존 인수 조건이 타당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뒤 결국은 발을 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합병이 끝내 무산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경영관리를 맡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막지 않았습니다. 국내 2위이자 글로벌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국유화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입니다. 그럼 법정 관리로 계속해서 회생을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예 그 채권단 산업은행에서 경영을 맡는 그런 형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DC는 당국이 국유화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인수 포기, 국유화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거대 부실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채권단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공 신선식품이나 일용 자파를 판매할 때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위 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서 100g당 100ml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 되는 수학, 과학 교육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조창현 씨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학생들과 3D 영상을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귀여운 동물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동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학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포, 과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고 딱딱한 수학과 과학을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 민관의 전문가 2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책 당국자와 IT 전문가, 대학 교수, 일선 교사 등이 모두 망라됐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성공적 진입을 위해서는 수학 과학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 인공지능 관련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수학 과학 교육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수학과학 대중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과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영천동굴이 조사 결과 국내 최장 수중동굴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동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수중 구간만 335m에 달합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수중 탐사단이 영천 동굴로 들어섭니다. 짙게 어둠이 깔린 좁고 가파른 수로를 지나기를 여러 차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하 수중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사단이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곳은 영천 동굴이 아닌 인근에 있는 영천리 곰굴. 연천 동굴이 인근에 있는 동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영천 동굴의 길이는 735m. 이 가운데 수중 구간만 335m에 달해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확인됐습니다. 동서동굴은 약 한 250m의 플러스 알파예요. 현재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거로 봤었을 때는 영천동굴이 규모로는 지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 동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강원 정선의 용소 동굴이지만 영천 동굴이 길이로는 가장 깁니다. 동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종유석과 종유관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이끼장수 노블레와 귀뚜라미 부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영천동굴은 지난 2017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길이가 201m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확인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학술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를 담당한 한국동굴연구소 측은 영천동굴을 교육과 소규모 탐방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가이드 교육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영천동굴이랑 영천리 곰굴 흡상 구간에 있는 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 충북 단양군은 이번 조사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영천 동굴의 교육 탐방이나 관광 자원화 방안 계획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개월 만에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66만여 명에 이릅니다.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213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5일 만에 1,500만 명으로 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다시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29일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39만 491명, 사망자 수를 15만 3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15만 명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66만 2천여 명의 2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6일 캘리포니아주 센타 클래리타 카운티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174일 만이고 10만 명을 넘긴 때로부터는 63일 만에 5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정점이던 4월 하루 2,000명에 넘었던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경제 재개를 전후해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슬람권 최대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였지만 올해는 1,000명에게만 성지순례가 허용됐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지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슬람 순례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대사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과 내국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000명만이 순례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수시로 체온을 재야 합니다. 순례객들은 일주일 자가격리 후 메카에 도착했고 도착해서도 지정된 호텔에서 8일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해마다 250만 명이 몰리고 밀집 이동으로 종종 압사 사고가 나기도 했지만 올해는 50명씩 조를 나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지순례가 끝나고 이어질 이슬람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이슬람권 각 정부에 특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توصي المنظمة البلدان عند اتخاذ قرارات متعلقة بعيد الأضحى بأن تنظر بجدية في إمكانية إلغاء التجمعات الاجتماعية والدينية الحاشدة. 친지를 방문하고 가축을 잡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격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19의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 FDA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완치자 혈장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에볼라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에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혈장 치료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코로나19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길리어드와 6,300만 유로, 우리 돈 약 88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현지 시간 28일 체결했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 약 3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8월 초부터 EU 회원국과 영국에서 렘데시비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계약은 즉각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현지 시간 28일 표결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 이탈리아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봉쇄 조처 도입을 포함한 각종 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연장은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하루 2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제2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네, 일본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확산세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일본 정부는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今日の勢いでいったら来月は目を追うようなことになります。 일본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노 교수의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에서는 1,000여 명을 검사했는데 250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이른바 감염 진원지가 도쿄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이미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悪循環に入っちゃいますんで、それを止めるのには一定の検査能力を思い切って広げないと無理だと思います。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에서 일본은 우간다보다도 뒤지는 수준이라고 코다마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인데 일본 정부는 엉뚱하게도 또 마스크를 나눠주겠다고 나섰습니다. 8천만 장을 추가로 나눠주는 데 드는 예산은 2,800억 원이 넘습니다. 私どもの施設においてはですね、足り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ね。で、以前いただいたマスクも布製の小さめなマスクのものですから、職員もですね、あんまり評判が良くなかったことは事実。 감염 확산 속에 전국 여행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여행 가서 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자며 일과 휴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まずはこれインバウンドが極めて難しい状況でありますので、まずは国内観光を楽しんでいただく環境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아베 내각이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할 길이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체류 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코로나19 재입국 금지 조치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재입국을 다음 달 5일부터 허용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재입국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 주재원, 기능 실습생 등 일본 체류 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늘려 현재 146개국에서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 8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나 4월 2일 입국 금지 대상국에서 지정된 뒤에 출국한 경우는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알고도 출국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1온스에 0.5% 오른 1,953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고 최근 달러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국제 유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배럴에 0.6% 오른 41달러 27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의 9월물 브렌트유도 45센트 올라 43달러 67센트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는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래서 석유보다 값진 것이 물이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해소 담수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